안녕하세요. 푸르른 청담 사주의 담원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공부 잘하는 사주 1편입니다. 1편이 있다는 거는 2편이 있을 수도 있고 3편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일단 오늘 같은 게 공부 잘하는 사주가 아니라 공부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그걸 사주에서 보는 방법입니다. 일단 또 제가 적어놨으니까 함께 보실까요? 사주를 보는 공부하시기다 좀 더 자세하게 구별한다면 사주의 궁의 위치와 한난조의 강약을 구분해야 한다. 궁의 속성을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연, 인성의 자리, 월은 관성의 자리. 이 둘을 사회적 자리라고 보고요. 일은 재성의 자리, 시는 식상의 자리. 일시는 개인적인 자리라고 합니다. 이게 이렇게 나눠져 있냐면 연, 월은 나한테 그냥 주어진 거예요. 내가 싫든 좋든 주어진 거예요. 부모님, 할아버지, 나의 가문, 내 성씨, 뭐 이런 게 기본적으로 내가 바꾸지 못하는 그런 게 사회적이고요. 일과 시는 내가 태어나서 내가 현재 뭘 좋아하는지 뭘 할 건지 내가 어떤 걸 가변성을 만들고 그걸 또 어떤 걸 택하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식상과 인성은 내 안에 있다. 관성과 재성은 나의 밖에 있다. 그중 인성과 식상의 공부 방법이다. 인성은 입력, 식상은 출력이다. 인성은 인풋, 식상은 아웃풋. 그러니까 인성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뭘 받아들이냐고요? 시스템, 구질서, 시스템, 국가, 기관, 표, 뭔가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걸 받아들이는 게 인성이에요. 특히 년, 월의 인선은 사회성이 됐잖아. 그럼 사회적이고 사회적 시스템에 그런 걸 잘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요. 수량이 년, 월에 있다면 그걸 받아들인 것보다 뭔가 수정하고 고치고 하려는 게 강하죠. 그러니까 인성이 긍정적이다고 한다고 하면 그런 시스템을 잘 받아들이려고 하고 잘 배우려고 할 것입니다. 반대로 식당이 발달되어 있다면 그 시스템 안에서 뭔가 수정하고 고치고 바꾸고 이런 걸 더 그런 성향을 띌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식당이 연월에 있어요. 제가 이제 그 식당이랑 식신이랑 상관 관련해서 영상 올렸을 때 그거 둘은 뭐 연기자라고 하면 애드립을 잘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애드립은 연월의 애드립은 그런 흔히 말해서 뭔가 거기 시대에 맞는 그런 애드립을 하는 거고요. 흔히 말해서 좀 그 개그맨이나 코미디언 분들이 하시는 거는 그쪽보다는 일시에 있어야지 더 재밌어요. 그러니까 연노래 많은 건 그런 시스템에 좀 알고 인지하고 그런 거라면 일과 시는 좀 완전 개인성이고 시스템하고 멀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달라요. 뭔가 정말 재밌고 독특하다 싶으면 일과 시의 식상들이 좀 더 재미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오행이 목화토금 수중에 어떤 건지 따라서 좀 성향이 다를 수는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성의 공부, 지식이 머리에 기억된다. 이론형이고요. 어릴 때 학교에서 배우는 공부는 받아들여야 하는 공부이다. 그래서 인성이라는 입력, 수용의 공부 방법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만들어 놓은 이 시스템,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것이잖아요. 그걸 이제 인성이라고 하면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관인상생, 살인상생이 있잖아요. 그걸 받아들이는 게 인성이야. 그걸 수용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성이 있다고 하면 그럴 수 있겠죠. 인성은 인내라는 속성도 지니고 있다. 참고 받아들여서 앉아서 하는 공부가 알맞은 것이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학교 공부를 수용할 수 없다. 그래서 인성이 부족하면 받아들이는 공부가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공부 같은 게 흔히 말해서 주입식 공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여야지 그 받아들여서 소화를 잘해야지 그 사람이 공부가 잘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성이라는 공부 방법이 좀 더 유리하겠죠. 인성의 공부는 지식의 머리에 기억된다. 관이 상생되는 명들은 설명서를 숙지하면 그 후 설명서를 보지 않더라도 머리에 자연스럽게 떠오른다. 아까 전에 제가 말했죠? 인성의 지식은 머리에 기억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걸 습득하면 머리에 이게 지식이 남는 거예요. 이게 인성의 공부 방법입니다. 식상의 공부 방법. 지식이 몸에 기억이 된다. 실기억. 앉아서 하는 공부보다 책을 보면서 하는 것보다 직접 행동, 말,
손, 그림, 실습 실기 경험으로 통해서 공부를 한다. 인성이랑 인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디로 튈지 모르고 앉아서 배우는 학교가 공부가 어렵다. 식상이 조절이 안 돼 있으면 ADH 증상을 보일 수 있다. 전혀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 화의 세계고요. 그리고 어렸을 때 그 포스터를 그리잖아요.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산불 조심, 물 아껴 쓰자 뭐 이런 걸 포스터를 그리잖아요. 거기서 화를 보면 그 어린이들이 그리는 화의 모양이 전부 다 달라요. 모양이 보면 작게 그리고 어떤 사람은 크게 아니면 이렇게 막 그리고 서로 모양이 다르잖아요. 화라는 거는 모양이 일정치가 않아요. 일정치가 않다는 건 어디로 모양이 어떻게 생기고 어떤 식으로 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아이와도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패턴이 없잖아요. 어떻게 튈지, 어떻게 저리로 갈지 모르잖아요. 이게 화가 강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화가 점점 줄어들거든요. 패턴화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패턴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떻게 어떤 행동을 취할지 모르는 게 그게 저는 정상이라고 보거든요. 특히 이제 ADHD 보면 주의력 결핍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좀 병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나요? 그냥 식상 같은 경우에는 주의력이 굉장히 떨어져요. 흔히 말해서 앉아서 하는 공부가 굉장히 어려워요. 오래 앉아가지고 보고 수용하는 공부가 굉장히 차라리 식상을 잘 발달된 명들은 그냥 움직여서 하는 공부 그게 더 잘 맞아요. 뭐 부모님들은 다 이제 학교 공부를 다 잘하기 원하시겠지만 다 이제 타주마다 그런 성향, 그 결이 있거든요. 거기에 좀 맞춰가지고 좀 공부를 시키시는 게 좀 어떨까 저는 생각됩니다. 그 주의력이 너무 심하면 좀 그럴 수 있겠지만 적당한 거는 원래 그 어린이, 그 화의 기운이 맞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오히려 어린데 너무 어른스럽다는 게 저는 어린아이가 아니라고 좀 제가 뭐 맞다 아니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좀 어릴 때는 화가 왕성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디로 튈지 모르는 성향이 어린이답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산만하다. 그러니까 식상이 많을수록 식상이 강하고 식상이 조절이 안 될수록 산만할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산만한 거를 억제해가지고 산만한 거를 억압하는 게 더 문제가 아닐까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식상의 공부 방법은 직접 경험이다. 지식이 몸에 있기 때문에 실기를 통해서 지식이 익힌다. 악기를 배우면 몸에 체화되어서 눈을 감고도 연주하게 된다. 설명서로 익힌다고 악기를 다룰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자전거를 배울 때 어디서 막 공부해서 배우기는 좀 드물잖아요. 뭐 누가 알려주는 거 아닌 이상은 몇 번 넘어지다 보니까 그게 몸에 익숙하다 보니까 나중에 타더라도 또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거예요. 몸에 익었으니까. 이게 식상의 공부 방법입니다. 네, 그리고 인성과 식상의 최대 활용법. 인성이 강해서 출력이 약한 명. 그만 정리하고 정리한 걸 써라. 출력을 해야지 보이고 쓰여지고 돈이 된다. 그리고 식상이 강해서 입력이 약한 명. 몸은 알지만 머리에서 휘발된다. 몸으로 익힌 걸 글로 정리하자. 따로 정리하고 입력해둬야 지식까지 겸비된다. 네, 일단은 그러니까 인성이 너무 강한 명들은 두 가지예요. 너무 공부를 많이 하든가 공부를 아예 포기하든가. 그게 뭐 다른 오행에 의해서 다른 구조에서 그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공부만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공부만 열심히 하면 뭐해? 내가 그걸 써야지 돈이 되고 알아주고 사람들이 나를 쳐다봐 주는데 공부만 한다고 알아봐 주지 않아요. 이런 공부만 좋아하시는 분들이 운에서 와. 현타가 온다고요. 왜 나는 지금 계속 공부만 하지? 남들처럼 돈을 벌고 직장 다녀야 되는데 그런 게 온다니까요. 그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공부 어느 정도 하고 해라. 공부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좌절감이 온다. 운이 그렇게 오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뭐 물론 명마다 그 운에 휘둘리는 명이 있고 휘둘리지 않는 명이 있는데 인성이 강한 면들은 좀 이렇게 고만 쓰시고 정리 잘하고 잘 쓰시는 거 잘 알아요. 근데 그걸
밖으로 표출하시라. 반대로 이제 식상이 강한 면들은 이거 실기형 몸에 배가지고 눈 감고도 잘해요. 근데 남들한테 이걸 알려줄 때 어떻게 하냐면 잘 보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잘 보세요 이렇게 합니다. 공은 이렇게 차는 겁니다. 뭔가 내가 이거 하는 걸 보여주는 거지 여기에 지식적인 부분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상이 강한 분들은 따로 정리를 해요. 예를 들어서 공을 찰 때 어떤 각도로 어떻게 차야지 어떤 각도로 휘고 뭔가 전문성을 좀 띄어야지 배우는 누굴 알려줄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식상이 발현되신 분들은 이걸 잘 경험해가지고 그 경험한 거를 잘 정리를 해두세요.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금방 까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나의 머리를 믿지 마시고 그를 믿으세요. 정리된 걸 믿으세요. 정리를 하세요.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항마제란 말이 있어요. 어릴 때 재성이 강하게 장악하면 식상의 공부, 인성의 공부가 쉽지 않다. 지레짐작, 가시적, 물질적인 것이 중주 힘이 된다. 하지만 잘만 쓰면 공부가 잘한다. 재성이 어떻게 작용에 따라서 공부를 매우 잘할 수도 있고 항마제가 되어 정규과정과 멀어질 수가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재성이 이제 적절하다고 하면 현실감 그리고 계산 능력을 부여해가지고 책이 이만큼 있는데 요 시험 범위가 요만큼만 공부하면 될 것 같은 게 이게 재성의 능력이거든요. 결과를 인식해요. 왠지 이 범위만 알 것 같다. 이 많은 책 중에서 왠지 시험에서 이것만 배우면 그 부분이 잘 나올 것 같다. 이게 활용이 잘 된다면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심하잖아요. 그러면 공부를 안 해요. 이걸 이렇게 배워서 뭐 하냐고, 돈도 안 되는 거. 내가 지금 이렇게 해봐가지고 의대도 못 가는데 이 정도로 해가지고 의대도 못 갈 건데 뭐하러 공부하냐고. 이런 식으로 말해요. 이게 항마제예요. 공부를 안 하는 거. 그 사람마다 결이 있잖아요. 저는 그 결에 맞춰가지고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좀 커가지고 오늘 좀 이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뭐 너무 또 진지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제가 오늘 그 얘기한 것도 그냥 자세하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냥 겉핥기식 살짝 조금만 이제 간략하게 얘기한 거라 가지고 그냥 아 대충 이렇구나 싶으면 되고 난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맞다 틀리다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얘기해 드렸고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가머스트입니다.